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 영상 올려드립니다. 지수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전에 일주일 전에 영상을 좀 남길 때 제가 추세 하단을 이렇게 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 소양선의 의미 혹은 일정 상승 이유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하락 이후에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또 캔들이 양이면 더 좋고 음이다 하더라도 아래 꼬리가 달리면 나쁘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추세가 저하될 확률이 그래도 높다. MACD도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지가 나올 때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기평과 장기평의 그 만남. 이 파란색이 이제 200선이거든요. 200선 지난 2023년도 11월 달에 여기 저항을 받고 쭉 밀렸다가 다시 재돌파 밀려버리고 다시 여기서 돌파 지지 추가적인 상승, 여기는 힘없이 밀렸다가 지금 구간 다시 200선을 회복 안착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5선이 61선 밑에 있고 그리고 20선 생명선 아래에 있는 상황은 맞긴 맞아요. 그러나 5일선이 여기 좀 강하게 빳빳하게 이제 서 있는 상태가 좀 되는 부분이죠. 약간 지금 좀 장기 여기 밑에 깔고 있는 장기평과 갭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또 밀릴 거예요. 네, 그래서 골든 발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정확한 어떤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정 상승이 나오고 또 지그재그로 또 올라가는 흐름, 이렇게 조종을 받으면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좋다,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상승의 기울기가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한 번씩 이렇게 좀 뒷걸음질을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올라가기보다는 천천히 또 올라갔다가 또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천천히 올라가는, 여기에 이제 스페이스 영역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짧죠. 그 다음에 여기보다는 여기가 아마 짧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여기죠. 스페이스 영역을 좀 보자는 거예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짧고 또 그 다음에 좀 짧을 것이다. 근데 호재가 나오면 여기 치고 갈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다시 재차 밀릴 확률이 또 높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은 것은 어쨌든 지지가 나올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와서 추세를 돌려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개별 종목으로 잠깐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전에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연속적인 상승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또 영역의 스페이스의 어떤 의미를 좀 되돌아보면 충분히 넓은 구간에서는 또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공간이 좁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게 되면 차익 매물이 다시 쏟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드는 부분이고요. 추가 매수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평단가가 충분히 낮춰졌다고 생각이 들고 200선 돌파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와 동일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일부는 한 절반 정도는 다시 익절 챙기고 나머지 부담 없는 비중 50%만 또 들고 간다. 그렇게 대응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무작정 여기 샀잖아요. 샀는데 익절을 챙기지 않으면 또 원위치로 가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구간 10종목 중에 10종목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두 종목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추가로 여기 기다렸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러나 올라가면 또 이제 힘이 빠지거나 재료 모멘텀이 소멸되거나 어느 지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상승 이전에 그때 가격대까지 다시 회귀한다, 내려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 하락이 나오면 다시 사야 되겠죠. 그리고 또 상승이 나오면 또 매도를 하고, 이렇게 시속 게임 하면서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리듬을 잘 타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급 현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적인 3, 4일 동안 끊임없이 담아주고 있고 개인은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팔고 열심히 사주고 있는 상황은 나쁘지 않고, 현재 어떤 주가를 리딩하고 있는, 드라이빙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를 또 원전주 잘 가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전산업, 그 다음에 G2파워, 우리기술. 제가 연초부터 원전주 4가지 종목을 좀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빌리티를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좀 특성이 강하고 손발 빠르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뭐 한전산업이거나 G2파워이거나 우리기술 선정하셔가지고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기술의 흐름을 보면 쭉 눌러보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매매를 하신 분이라고 지금 봤을 때 대략적인 여기에 어떤 밴드 라인이 보이죠. 그래서 접전 라인은 여기 구간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추세를 그려보면 이런 라인이 만들어지는 구간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고점 구간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분은 여기를 돌파할 것 같아서 막 따라 붙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세, 그 어떤 시장의 흐름이 있는데 수급이 괜찮고 좀 화랑 장세가 되면 그냥 이게 따라 고점, 뭐 고가는 무조건 따라 붙어라 말이 있듯이 그냥 따라 붙어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많이 약세이고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많다고 하면 올라갈 확률보다는 다시 여기 저항을 맞고 내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너무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너무 여기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올라갔다가 그 어떤 고점 라인이 있잖아요. 뭐 짧은 3개월, 길면 6개월간의 데이터를 보시고 쭉 늘어보시고 아, 대략 고점은 1,600원이구나. 이 근처가 되면 좀 팔아보고 팔고 그리고 뭐 1,300원, 그죠? 1,300원이거나 1,250원 이런 라인에 준하는 그 가격대가 오면 아, 우리 기술은 공략을 하면 먹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부분이죠. 네. 자, 그렇게 어떤 특정한 종목을 선정해 놓고 한번 매매 대응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고점 여기는 너무 따라붙은 자리가 아니에요.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신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겠지만 이런 저점에서 따라붙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전문가분들이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계속 새로운 종목들을 언급을 하는데 전 최근에 새로운 종목을 크게 언급한 드린 적이 없어요. 네, 충분히 우리가 1년 동안 다루었던 종목들만 다루어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봉의 저점을 잘 보시라. 그죠? 주봉의 저점을 잘 보시게 되면 그 라인에서 준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난다. 끝내는 좀 한두 달 지났는데 수익이 엄청났어요. 그 저점을 대략 이제 뭐 산출을 하게 되면 4,000원 기준으로 저 위에 보면 70%입니다. 2달 동안. 엄청난 수익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 고점을 따라 붙겠다고 막 꽂혀간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는 가진 자의 영역이고 고수의 영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죠. 왜 조심해야 되나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봉에서의 굉장히 긴 차트입니다. 5선과 5주선, 여기가 10주선, 20주선이에요. 여기 갭이 꽤 많이 벌어지게 되면 다시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이제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 박자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5선이 10선을 돌파하지도 못하고 지금 주봉에서 정상적인 정배열 상태로 만들어져 있지 않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 쭉 따라가다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따라가면 매매를 하겠죠. 올라갈 때 붙는 것이 아니고 조정 보이면 또 사보고 그러면 급등이 나오면 절반 팔아보고 또 내려가면 또 절반 사보고 그렇게 매매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왔다. 내려간다 하더라도 저 밑에 여기까지는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낮은 종목이다 봐지고 내려갈 확률보다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또 종목이지 않을까 해서 퓨런티어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할 매수 관심 있게 보시고 급등하면 절반 익절. 그래서 5에서 10% 익절을 하시면 되고 또 내려주면 또 적정 어떤 그 라인에서 또 샀다가 갭을 매크로도 내려올 수 있겠죠. 상승 갭을 매크로 내려오게 되면 또 관심을 보이면 1, 2주 좀 모으다 보면 또 급등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200선 중기 이평 저기를 중기 목표 가격으로 봐도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이죠. SY. 자, SY는 제가 이때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정이 보이면 관심 있게 분할 매수를 하시고 큰 급등이 나오면 분할이 또 챙기시라고 말씀을 미리 다 드렸던 종목이죠. 지난 3월 달에 장대 양봉의 중심선에서 하방에서 올라와서 하지 말고 장대 양봉 중심선에서 하방에서 놀 때 매수를 가담하시면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전체 영상에 공유 드렸던 종목입니다. SY. 그래서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상승 때마다 분할 익절 챙기시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대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뭐 다루기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추적하면서 매매 대응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대응할 수 있는 거고 짧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만원대에서 분할 매수 하는 거죠. 중기평에 지금 맞물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추세 하단 근처 혹은 5일선 근처에서 신규 및 추가 매수 대응한다. 그래서 올라가면 또 팔고 고점에도 저점 재매수 계속한다. 여기가 여기 라인을 돌파하기 전까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주봉을 보면 이제 돌아세우고 있는데 박자는 맞지 않아요. 네, 정상적으로 막 급등이 나오면 이제 분할 이자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팔고 고점에도 딱 저점 재매수 차트가 그림을 그리듯 잘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하기 싫다 모르겠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네, 안 하고 저점 매수만 계속 하는 거죠. 자, 위메이드도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골짜기보다는 여기가 좀 좁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간적인 조정이 이전에 갑자기 호전일수와 함께 급등이 나오면 차익 매물이거나 손절한 비중이 확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급등이 하게 될 때 쫓아가면 물린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SY 동일하게 동일 섹터에 있는 또 데모나 또 현대해보타임이 하방에서 또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고 있습니다. 전쟁은 분명히 끝날 것인데 지금 아무도 주식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섹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은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요리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잔잔하게 캔들이 굉장히 짧고 감시 꼬리 달리고 거래 크게 터지지 않으면서 뭔가 좀 잔잔하죠. 세력이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량 매집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냅다 호재인수가 나오면 갭상 떠서 날아갈 확률도 굉장히 높죠. 뉴스에 따라서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뉴스에 따라서 큰 하락은 제한적이다.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는 지금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상승 이후에 주구장창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에서 단기평과 중기평이 만난 시점이 이제 이번 달이거든요. 5월달. 현대해보타임 흐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데모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그 다음에 SY가 좀 탄력이 좋죠. 네. 자, 200선 다 맞물고 가고 있습니다. 네. 뭔가 뉴스가 나오면 크게 사고 칠 종목들 중에는 하나가 맞습니다. 로봇주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뉴로메카를 계속 언급을 좀 드렸는데 추세 하단에 대략적인 가추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지가 나올 자리에서 계속 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여기 샀는데 수익을 크게 챙겼는데 여기서 물렸다 생각하지만 저는 손절할 종목이 아닙니다. 적정 비중은 분할 매수 하세요 하면 평단가가 여기서 이제 1차 매수, 2차 매수 보면 평단가가 이제 여기 준하는 거예요. 네. 손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 그 다음에 들고 가고 급등 나오면 여기 매수 비중은 여기서 익절을 챙겨버리고 짧게 나머지 비중만 들고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로봇주들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더 피날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네요.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저 심플로 떠나지 마시고 언제든지 재방문해 주시고 네. 자주 찾아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 네.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 잘 리스트업 하시고 끝까지 2023도 끝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또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권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면 쭉 빠지면 또 한두 달 치면 쉬어가거든요. 근데 또 관심 가지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매수권이 아니고 저는 이 정도면 되죠. 이 정도 내려오면 관심이지
아니면 관심 없습니다. 네. 네, 참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